네, 어제는 삼성전자의 충격이 좀 있었죠, 시장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인데요. 오늘은 또 강하게 지수가 오르고 있습니다. 10시에 시황에선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 흐름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월이 이제 시작돼서요. 주제는 이제 2월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한 화두이지요. 1월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다. 2월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걸림돌은 무엇인가? 일단은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그 컨퍼런스 콜은 지났고요. 2월 흐름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 1월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색깔은 좀 많이 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1월 장 생각보다 좋았죠. 그렇죠. 올해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올해 시작했는데 그러게.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특히나 거기에는 외국인들의 아주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머징 쪽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일단 대형주가 이제 좀 어떤 지수단을 잡아주니까 성장주도 같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골고루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은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계속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론적으로 이 장이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를 보면서 이제 그런 투자금으로 올라가온 시장이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좀 올라온 그런 장이라고 저는 좀 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선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최악을 이미 다 감안한 상태에서 주가 많이 빠졌고, 거기서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이제 좀 싸다는 논지로서 이제 그런 논지로 들어온 자금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수 플레이를 하는 그 외국인 입장, 환율이 빠지면서 결론적으로 이머징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결론적으로 일단은 대형주를 먼저 편입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게, 지난주에도 지금 계속 실적 나오게 있긴 한데요. 적자가 나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올라야죠. 오히려 오르고 예.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종목들 빠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그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그 좋은 게 예상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버텼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 실적을 확인하려면은 어떤 모멘텀과 실적을 확인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팔고 또 이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산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들은 이미 그것까지 감안된 상태에서 이제 올해를 보면서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좋아지는 이런 관계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과연 1월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좀 골고루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그럼 과연 2월도 이럴 것이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올라왔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종목들이 아니고 어떤 수급에 의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쇼커버링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과연 있는가 하는 것이죠. 1분기 실적 과연 좋아질까? 만약에 펀더멘탈적으로 1분기 실적 좋아지고 아니 하반기 실적 좋아진다는 이런 논지로서 접근된다면, 그런 주식들은 2월에도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좋은 회사들을, 어떤 성장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1월의 흐름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2월에 다시 또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한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서 좀 상단은 막혀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막힌 상단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또 1월에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수단이 2,500을 간다, 2,500을 뚫고 2,600을 간다. 그런 지수단의 어떤 이런 우리가 딱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지수단은 2,500 전후에서 잡혀 있을 것 같고요. 개별주 위주로 해서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성장주들 요즘 되게 흐름 굉장히 좋긴 한데, 일단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시장의 좀 차별화가 2월에는 좀 차별화가 더 심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그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의 차별화.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본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후에 설명을 했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감사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어제 삼성전자 3% 밀렸죠. 제법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분기 적자를 내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주가는 역시나 오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됩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저는 좀 반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감산을 이제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 감산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주가 과연 올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가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온 것도 외국인의 수급도 있었지만,
거기에 감산에 대한 기대감, 삼성전자도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식의 어떤 시장의 해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감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일단 뭐 거기에 대한 실망감은 분명히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뭐 이제 각 사업부별로 자세하게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는 감산이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든 간에 지금은 이제 감산 이슈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이제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과연 그러면 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부터 바닥을 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적자 이제 나왔고요. 4분기 적자 나왔고 내년도 적자 뭐 대부분 다 아직 크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 추정치가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각 그 증권사 이제 예. 뭐 리서치 하우스에서 나오는 이런 뷰가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큽니다. 한 적게는 5조, 많게는 아주 뭐 10조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요. 네네.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업황의 이 반도체의 업황의 바닥이 어느 구간부터가 턴어라운드가 되냐. 뭐 3분기부터 된다, 4분기부터 된다, 아니면 내년 초에 된다. 이런 뷰에 따라서 이제 적자폭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이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언젠가는 이제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구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업황이 턴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과연 그럼 주가가 여기서 더 갈 수 있냐 없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약간 되게 지금 성장 동력 자체는 좀 부족한 상태고 그 미국 장도 뭐 그런 논지로 그러니까 어떤 성장에 지금 아직부터 시장이 좋아진다는 논지보다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없다. 근데 주가 조정이 워낙 많이 받기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안도 랠리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미국 증시도 저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차별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여기서 성장을 누가 좀 더 빨리 가져가느냐, 누가 좀 더 업황을 턴어라운드 좀 빨리 하느냐 그런 관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그 장비회사나 소재주들도 뭐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좀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개별화된 이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이 과연 반도체 이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틈새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거기에 연루돼 있는 뭐 MLCC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차별화된 섹터 내에서 성장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내로 이렇게 좀 차별화가 나오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가 이어질 거는 보지만 사실은 이제 확 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더라도 규모 자체는 조금 슬로우 될 수 있고요. 종목도 이제 IT가 좋았다면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황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사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가려진 밸류를 찾아서 히든 밸류 종목, 오늘 관심 종목은 뭡니까? 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일단 네이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총 상위 종목분에서 네. 그러면 과연 1월에 다른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덜 올라 있고 향후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자.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찾아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사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사실 좀 약간 여기서 과연 저 상단을 뚫고 갈 수 있을까? 왜냐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지금 보호해수 물량 풀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상태고 뭔가 좀 더 시장에 속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기에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가기에는 외국인들이 더 사서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 내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도 사실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나오면서 주가 이제 좋았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못 가거든요. 결론적으로 현대차, 기아차도 업에 대한 시장의 그렇죠. 고민을 하는 것이 예, 주주 환원만으로 이게 올리기에는 이 업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네이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덜 오른 섹터의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대장주들, 그리고 어떻게 됐건 간에 업이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주들이, 왜냐면 지금 어떻게 됐건 간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자면 이제 매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해진 수급이 계속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이 순환매 차원에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좀 좋지 않겠는가. 수급적으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위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업황적인 측면에서 그러게요.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이버의 업이 사업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설명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네.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로봇이나 AI 지금 너무 핫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이 되면서 직수혜주가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 테마성으로만 움직이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로봇 외에 이제 AI 관련돼서 AI 특히 이제 챗 GPT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산업 영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10조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지금 뭐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구글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사실 크게 고민을 해야 될 그죠. 뭔가 맞습니다. 고민이 예, 예. 있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약간 챗 GPT를 서두로 해서 이 나온 AI 이 시장이, 그리고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뛰어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분위기가 자 2, 3년 전에 우리 한창 메타버스 굉장히 좀 맞아요. 얘기 많이 네, 나왔을 네. 때 약간 유사하거든요. 그때 어땠냐면 그때도 약간 이런 맞아요. 분위기였고요. 세상을 바꾸는. 그때는 근데 그때와 지금 유사점이 있죠. 네. 페이스북이 지금 메타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메타로 사명을 바꿀 정도로 네, 네. 이 메타버스라는 것에 굉장히 그렇죠. 올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사라든지 뭐 여러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같이 관심을 쏟으면서 굉장히 좀 붕업됐던 그런 느낌인데, 메타버스도 지금 죽은 건 아니죠. 다만 이제 맞습니다. 한 차례 예. 기대감을 확 반영했고 실제로 이게 산업이 꼽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많이 발전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이런 메타의 위치를 MS가 들어오면서 네. 구글과의 대결 구도가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통신사라든지 이런 검색 사이트 관련된 회사들도 투자하겠다고 얘기 나오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물론 이제 이후에는 어떤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네이버의 대항마, 챗 GPT와 같은 이런 AI를 관련된 이런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회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AI와 로봇의, 그러니까 최종 단의 산업단에서 가장 큰 수혜는 역시 삼성전자와 네이버다. 예,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를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네이버 지금 이 매출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이제 플랫폼과 커머스 쪽에서 많이 집중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라우드 이제 그 9.7%, 5.6% 정도에 차지하는 요 비중이 이제는 그 앞으로는 성장 사업 부분이 되는 건데, 실제로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AI 관련된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앱을 하나 쓰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거를 그냥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클로버. 굉장히 맞습니다. 예. 예. 쓰시고 계시군요. 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물론 지금 많이 얘기가 거론되는 이런 회사들, 특히 이제 아마 이쪽 시장이 왜 이렇게 더 뜨겁게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가 가고 있느냐. 웬만큼 글로벌하게 1위를 차지한 이런 산업 구도 내에서 그 1위 자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이 업 자체가 나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도 그 오픈 AI 그리고 챗 GPT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저는 아직 쓰고 안 치고 있는데 아직은 무료라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올해 그걸 네. 이제 상용할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검색 자체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거기에 더 많은 기업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검색 사이트의 어떤 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아니면 그것을 흔들어서 일부 일정 부분의 어떤 점유율을 뺏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이율이 나기 때문에 예. 뭐 여러 무슨 뭐 사업자들이 뛰어들겠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검색에 대한 어떤 역사를 보면, 물론 구글이 전 세계 1위긴 하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 강세 1위 하는 1위 하는 이런 우리나라 같이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네이버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형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중소형주들을 오픈 AI, AI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은 굳이 막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기승전 네이버나 전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요, 된다면 네,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네. 네이버는 사실은 이제 검색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사실 검색이 메인은 아닙니다. 네이버 자체가 그죠? 네. 검색 업체였지만 이제 플랫폼 업체로 로봇도 하고 AI도 하고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럼 이제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채법 가지고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기업의 또 이제 영업이나 밸류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네. 올해 한 1조 4천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밸류가 부담이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를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네이버가 이 지금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 이 분할 상장 네, 표가 좀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저게 박스 친 게 뭔지 설명을 좀 말로 해주세요. 예. 아니 각 사업 분야별로 네, 이제 네, 매출 대가 영업이익인데요. 근데 네이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분히 분할 상장해서 시장에 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 네이버와 카카오의 아주 큰 대조되는 대조되는 네. 부분이죠. 왜냐하면 라인이라든지 지금 일본에서 1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네이버는 모두 다 내재하면서 지금 사업 분야를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로 봤을 때도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네이버 역시도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커머스 사업이 그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사업 영역에서 지금 메꾸기엔 충분한 그런 상태로 가고 있고 아마 4분기 영업이익이 3,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 나와봐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제 4분기 실적들이 미스가 많이 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는 사실 본업 자체 그러니까 어떤 매출과 성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재미는 없어요. 성장이 확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다 성장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야별로 어떤 새로운 성장에 대한 영역 이런 것들이 만약에 밸류가 하나씩 적용된다고 하면은 네이버의 지금 주가는 그렇게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고 하면 제가 이제 삼성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네이버도 우리가 좀 대형주 중에서는 좀 편입을 해놓고 가셔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저점부터는 이제 한 10% 이상 이제 올라왔습니다. 20만 7천 원인데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 가격 전략은 네. 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만 네.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한 18만 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 기준, 내년 실적 기준 했을 때 PR로 한 30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뭐 주가 갔을 때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아마 네이버의 어떤 이런 지금 사업 내에서의 차별화된 이런 AI 기술이나 로봇 관련된 기술도 충분히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주목받는 새로운 성장주들. 지금 보면 우리 과거의 성장주는 전기차나 바이오였다면 지금의 새로운 성장주는 이제 로봇이나 AI 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재 가치도 분명히 좀 시장에 부각을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서둘러 마무리를 하면서 왜냐하면 마지막에 카카오 질문 한번 드릴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궁금한데 답을 하셨어요. 아까 네이버 예. 얘기하시면서 네. 답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요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 밸류를 검색하시면 지난 내용까지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